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경기 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경기도의원 김미숙입니다. 네, 약사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하셔서 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의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군포 시민들께서 더 열심히 하라고 재선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군포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느낀 점은 할 일은 많고 임기는 짧다는 것입니다. 도의원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도정과 관련된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관련 질의와 사업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벌써 임기의 4분의 1이란 1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런 아쉬움이 의정 활동에 더 큰 힘을 쏟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아쉬움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보건복지 분야는 물론 군포 시민, 더 나아가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특히 노년 돌봄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지금의 노인 관련 정책들은 노인들께 무언가 계속해서 챙겨드려야 하는 돌봄의 대상인 수동적인 객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돌봄이 필요하신 노인분들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당신들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마치 학교 선배들이 후배에게 전해주듯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노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후배들에게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께서 더 이상 돌봄의 대상만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서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베풀고 사회에 기여하는 선배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관계자분들과 토론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선배 시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고 조례안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선배 시민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경기도 선배 시민 지원 조례안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경기도 선배 시민 지원 조례안에는 65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 참여로 후배 시민들과 소통하는 노인들을 선배 시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시민 사업에 대한 시행과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록 해당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내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사만 되었을 뿐 의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는 조례안이 의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약사 출신답게 의원님께서는 의정 활동에 있어서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동네 약국 약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제 약국에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환자와 약사로서 만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등교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아니지만 지병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되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질병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흡연 음주 예방 교육, 성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등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이 많고 학교 보건실에서는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지만 보건교사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부재 시에 대신하는 인력이 일반 교사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보건교사만이 학교 안에서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보건교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제대로 된 응급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경기도는 40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2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학교에 2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재선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초선일 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인 1 정책지원관을 확대해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같은 필수적인 권한이 없어서 지방의회가 완전 독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와 비교한다면 국회법은 있지만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온전한 기능 발휘와 집행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인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앞장서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쓰고 있고 저 또한 큰 관심을 갖고 활동 중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의 친선연맹과 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공금으로 해외 출장 다닌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 차원의 국제 협력과 사업 추진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선연맹과 의회 차원 국제교류 사업 심사를 더 투명하게 하고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성과를 확실하게 도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